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그렇네요. 목소리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오늘 저기 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잠시만요. 중학년도 호서대학교 면접 연령 강좌. 네, 우선 호서대학교 면접 저기입니다. 네, 우선 우리 호서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입시 모집 요강.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면접이 가장 치열해졌던데요. 네, 제가 화학공학과인데요. 화학공학과만 해도 13명 중에서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야말로 8.64대 1로 더 치열해졌습니다. 전 때는, 그냥 12명에 48명, 즉, 4대 1로 그냥 뭐 안전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해가지고 첫 번째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소집 입시 모집 요강. 저희는 이렇게 면접고사이기 때문에 11페이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9페이지. 네, 여기 11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는 화공과가 이렇게 13명이거든요. 네,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기가 없네요. 잡기가 없네요. 네,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화학공학과만 해도 13명입니다. 네, 여기 화면 끌어드려야 되겠네요. 화학공학과 13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은 뭐 이미 끝났겠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네, 우선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 가 2015년 2월 충청권 뭐 이런 것 졸업 예정. 이건 아니네요. 잠시만요. 이건 면접이네요.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네요. 뭐 인력근무 되겠죠 뭐. 잠시만요. 이거 지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네요. 지원 자격 2015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졸업자 또는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입니다. 네, 전형 방법은 학생부 60%, 면접고사 40%, 심지어 수능 최저 학력이 반영되지 않다는 사실. 네, 그냥 이것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62%, 37%로 학생부가 높아야지 좋습니다. 동점자. 근데 갑자기 뭐 동점자 나올 수 있겠네요. 왜 동점자는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면접고사 성적, 그 다음 출석 성적, 그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 격차 등급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대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개. 꼭 성적 잘 봐야 되며 면접 잘 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37페이지로 반드시 첨삭되어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대충 봐도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고 37페이지까지 42페이지네요. 올라갑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일정 및 장소가 일정 2014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저 때는 이미 수업이네요. 토요일은 빼고요. 만약에 제가 토요일에 있을 때 아마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잘하면요. 우선 장소는 고사장 및 뭐 이런 거 뭐 진짜 신경 써요. 그냥 신경 끄고요. 네, 9월 30일 오후 4시 이후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해당 장소, 해당 시간, 해당 부, 해당 조를 직접 확인하여 면접고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면접고사 이거는 1부, 2부, 3부, 1부부터 그냥 9부까지 있습니다. 1부, 2부, 3부는 9월, 4부, 5부, 6부는 10일, 7부, 8부, 9부는 11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9시, 12시 반, 15시, 오후 3시입니다. 가렵네요. 네, 1부, 4부, 7부, 즉 9월, 10월, 12월에 각각 첫 부는 무조건 9시입니다. 지각하면 안 되고요. 시간 엄수해야 됩니다. 2부, 5부, 8부는 12시 30분. 좀 아침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군요. 3부, 6부, 9부는 3시이므로 점심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즉 일찍 와가지고 학교 근처에 뭐 식당 가서 밥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뭐 고기를 먹든 뭐 냉면을 먹든 뭐 햄버거를 먹든 치킨을 먹든 뭐 짜장면을 먹든 뭐 PC방에 가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거기 뭐 있을 건 있어요. 없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없는 것 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장소인데요. 장소는 천안 캠퍼스하고 아산 캠퍼스 둘 다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체능대학에서 문화 콘텐츠 창작 전공입니다. 아산 캠퍼스에는 사회과학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응용통계학과, 항공서비스학과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건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체능대학인데 영상미디어 전공, 문화기획학과는 아산 캠퍼스로 가야 됩니다. 캠퍼스 혼동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고사 전형인데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상관없고요. 면접고사 유의사항입니다. 면접고사 대상 전형 지원자는 반드시 면접에 응시해야 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 즉 무조건 보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돈 주고 안 가면 무조건 돈만 낭비됩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면접 방식은 뭐 상관없고요. 그냥 다대1입니다. 다대1. 그러니까 다구를 받는 거죠. 다굴. 그러니까 교수님이 많고 나 혼자. 근데 항공서비스 학과는 예외입니다. 다대다입니다. 몇 명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항공서비스 학과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대다입니다. 면접에는 반드시 소원표, 신분증, 필기구를 참조해야 됩니다. 면접에 임해야 됩니다. 지참에서 면접에 임해야 됩니다. 필기구는 왜 필요해야 되냐? 시험할 때 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게 시사, 사실 공과대학에서 저기 하는 겁니다. 시사, 수학, 과학입니다. 인문 쪽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시사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사회가 들어가나 뭐 수학 뭐 그런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시사는 공통적입니다. 우선 수험배는 반드시 지참해야 되고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3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고3 이후 즉 19세 이상 초과 즉 20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증 챙겨가도 좋습니다. 자신이 여행 갔다 왔다 여권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이 없다 학생증 가져가도 됩니다. 만약 학생증도 없다 청소년증은 있다 그럼 청소년증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안 됩니다. 그럼 자신이 나다 증명할 게 없어요. 사진이 없으니까요. 즉 사진이 있는 거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한 개만 가져가도 됩니다. 2개 가져갈 필요 없어요. 만약에 자신이 운전해서 갔다 그럼 운전면허증만 챙기면 됩니다. 아니면 둘 다 가져가시고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가신다면 무조건 휴대폰은 가져가도 돼. 거기서 꺼야 됩니다. 거기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 면접 들어가기 전에 수거합니다. 평가 범위 내역입니다. 분야 있는데요. 분야가 3개밖에 없네요. 아이고야. 면접고사에서는 분야가 능력, 적성, 인성입니다. 세부 분야에서는 기보사고 능력, 전공 적성, 기본 태도입니다. 여기서 내용. 자,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시사적 문제들에 대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자, 여기서 시사적 문제라는 것은 올해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 2014학년도 수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거기서도 시사 문제에서도 북한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가장 큰 이슈, 즉 올해 뭐 큰 이슈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뭐 거기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올해 4월 16일 날 그때 일어난 사건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네, 저도 좀 그 기억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당사자의 피해이기 때문에. 네, 우선 그 다음은 전공 적성입니다. 지원한 해당 학과 학부의 전공 분야에 대해 기본 이해와 관심 정도를 살펴보고 더불어 대학 입학 후 학과 확보 전공 가능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공 적성입니다. 그냥 뭐 수학 문제, 뭐 과학 문제,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떳떳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성 기본 태도입니다. 대학생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 정서적인 안정성, 면접 과정 동안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 자세와 자신감 등을 살펴본다. 우선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자세, 뭐 말투, 뭐 그런 거입니다. 지금 오셨다면은 해가지고 처음 우선 녹화해가지고 올릴 것이니 우선 거기서 처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기본적인 건 상관없어요. 그냥 뭐 면접에 임하고 문제 잘 풀고 대답 뚝딱하게 하죠. 네, 생방 맞습니다. 생방 진짜 맞아요. 여기 생방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생방이라고. 네, 우선 평가 요소입니다. 기본 사고 능력, 전공 적성, 기본 태도 똑같습니다. 근데 평가 준 거예요? 기준 준 거? 뭐 모르겠네요. 그냥 문제에 대한 이해력 및 분석 능력, 주장의 합리성 및 문제 해결의 창의성, 미래 성장 가능성 및 전공 적응 가능성, 적극성, 자신감 및 정서적 안정성. 아니 이거 뭘 하는겨? 그냥 뭐 잘 풀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육척도 평가네요.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매우 우수. 즉 1점부터 6점까지입니다. 아니 왜 6척도를 평가하지? 왜 5점으로 하면 안 되나? 우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 있네요. 우선 기본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수험생 대기시. 무조건 수험생 대기해야 됩니다. 수험생이 등교하면 수험생 대기시에 무조건 입시해야 됩니다. 예상문제 질문 연습은 안 시켜주나요? 예상문 질문 연습. 그건 학교에서 합니다. 그건 각각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 시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게 4월 16일 날에 그 가장 큰 이슈였죠. 지금도 이슈죠. 지금 그날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지금 호도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죠, 제가 재학 중이에요. 제가 호도대학교 재학 중이에요. 네, 수험생 대기실, 하면은 OMR 카드. 네, 2014학년도에 3장이었는데 2장이네요. 와우. 와, 3장에서 2장이었다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후배 양성. 네, 후배 양성입니다. OMR 카드는 절대적으로 낙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름, 수험번호, 그건 적어야 됩니다. 자, 거기서 하면 A4 용지나 수첩을 배부하는데요. 대부분 수첩입니다. 무조건 수첩이에요. 저도 수첩 받았습니다. 굉장히 웃깁니다. 수첩입니다. 네, 수험생은 OMR 카드 인적사항 기록 후 각 조별로 한 명씩 3명에서 5명이 그거군요. 아마 처음에 4명 들어가실 거예요. 4명 들어간 다음에 해가지고 같이 간 다음에 나중에 2명씩인가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4명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면접 처음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후딱 하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무조건 그룹 면접은 아니에요. 우선 그룹 면접은 다들 있지만은 우선 그룹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룹으로 들어가되 아니죠. 우선 그룹 면접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뒤에 보시면은 면접실이 있는데요.
면접실은 2명의 교수가 있는데 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이동하되 혼자서 교수 2분하고 면접을 하는 거죠. 즉 다굴입니다. 다굴. 즉 2대2이에요. 2대2. 작년에는 3대2였거든요. 더 다굴이었죠. 더 다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전에 면접 대기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인원만큼 준비가 돼 있어요. 책상이 준비되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시사 문제, 수학 문제, 과학 문제, 공과대학 기준입니다. 저도 인문 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사회 보는가, 뭐 국어를 보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근데 문제를 푸는데 뭐 무조건 시험지에 낙서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뒤에 사람이 이게 뭔가를 해석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럼 그 학생은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낙서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 확인해요. 다 확인. 낙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요. 거기서도. 그럼 거기서 문제를 풀고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가지고 푸는 걸 외우면은 뭐 좋지만은 거기서 다 그냥 내놓고 책상에다 놓고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해가지고 뭐 자기가 푼 걸 해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뭐 자기소개, 뭐 학과 지원 동기,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대부분 자기소개는 합니다. 저도 자기소개 해가지고 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면접 똑같아요. 지금 올해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아마 올해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룹으로 이동해서 문제 풀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국민대 면접 가는 거야.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면접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 풀면은 문제 풀고 떨릴 것 같다고요. 우선은 이렇고요. 네, 그림이 이렇게 있네.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호서대학교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해가지고 문제는 나중에 올릴 거고요. 우선 시험 면접에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긴장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면 오히려 말이 꼬여요. 말이 꼬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 이번에 말한 거는 공통이에요. 이번 거도 공통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긴장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긴장하면은 말이 꼬이고 말이 더듬어지고 생각하는 게 다 까먹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꼬이기 때문에 시험에 면접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아주 높아져요. 최하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긴장하면 안 되며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여기이기 때문에 적극적과 자신감 및 정서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태도는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자세, 말투, 그것도 임하는 자세, 해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태도는 국민대나 서울대나 연세대나 다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즉 자신이 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 네, 그거 가지고 무조건 자기 표현을 표출해야 되며 그 표출하는 중간에 긴장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만약에 면접하는 도중에 교수님들이 돌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돌발 지원을 받으면은 딱 해가지고 말이 꼬여져요. 왜냐? 돌발적으로 지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그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수월해집니다. 즉 미리 해가지고 쓴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예상 돌발 지문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돌발 지문이 제일 걱정이죠. 저도 면접 갔을 때 돌발 지문 하나 나왔어요. 진짜 처음 자기소개할 때 돌발 지문 하나 나왔어요. 이미 그거는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죠.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소개해야 되며 이 학교에 꼭 가기 위해 이런 거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호서대학교 경우에는 제가 호서대학교 면접에 들어갔을 때 비유를 해가지고 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했으며 뭐 꼭 뭐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거의 긴장한데요.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좀 긴장했는데,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연세가 많고, 대부분이 다 저기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싹 사라져요. 다른 대학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긴장해가지고, 딱 긴장해가지고 하면은, 자세가 뭐, 흐트러져가지고, 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긴장이 풀어져서, 자세가 자신이 평소 하는 자세처럼 해가지고 뭐 다리 꼬는 건 상관없어요. 네, 본인이가 편안하면은 오히려 더 좋죠 뭐. 그러면 자신도 편안해지고 면접도 수월해지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호서대 같은 경우는 두 분의 교수님인데, 만약에 다른 대학에서는 뭐 두 분의 뭐 두 사람 2대2 뭐 2대3 뭐 3대2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선문대 면접까지 갔다 와서 이게 팁을 알려드린데요. 선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2014학년도 기준으로 2대2였습니다. 즉 교수님 둘, 학생 둘. 즉 이렇게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그것도 선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 안 하면은 그냥 탈락이죠. 저는 영어 공부 안 했습니다. 학교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문제 뽑고 그 작년에 문제 뽑고 해가지고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개 막 하고 거기서 문제 추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선문대가 그 방식입니다. 2014학년도 선문대 면접할 때 미리 입시 홈페이지에 35문제를 줍니다. 영어를. 거기서 문제 2개를 줍니다. 35개 중에서 2문제. 굉장히 확률상 굉장히 낮습니다. 또 거기서 또 A, B형이 있어요. 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총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4문제는 확률이 좀 높지만 거기다 2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빠져요. 저도 해가지고 이 지형은 모르는데 그 다른 지역은 내가 안다. 그건 끝난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와 진짜 해가지고 선문대 해가지고 망쳤어요. 저 진짜 호서대는 안 망쳤는데요. 대부분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가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데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이 없어요. 그만큼 가장 좋아요. 그만큼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하고 학생부만 좋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해가지고 아마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능 최저 학력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네요. 아마 서울권 대부분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있을 건데 왜 예외 대학은 뭐 빼고요. 네, 다 들어가죠. 아마 제가 면접 찾는 도중에 아마 면접으로 들어가는 최저 학력이 정해져 있지 않는 대학이 충청권에는 호서대하고 선문대 2개만 알아요. 저는. 네, 다 들어가요. 심지어 서울대, 연세대, 뭐 스카이대 뭐 이런 거는 뭐 다 들어가요. 그냥. 네, 다 들어가요. 그만큼 최저가 가장 중요하고 학생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은 들어오지 말라 이겁니다. 그만큼 말 잘해도 성적이 안 좋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죠. 제가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내신으로 들어간다 해도 3등급입니다. 3등급에서 4등급. 저한테는 높습니다. 저는 5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의 상향이죠. 상향. 대부분 다 상향입니다. 저는 아마 5등급으로 간다, 학생부로 간다. 와, 선문대는 6등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대부분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제가 공부를 굉장히 못해요. 제가 학교에서도 중위급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잘 못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대학 찾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은요.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면접은 무조건 말 잘해야 된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도 말 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에라이. 대부분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꿀팁을 준다 하면은 긴장하지 말기, 말 더듬지 않기, 뭐 교수님 앞에서 뭐 품행 단정하게 하기, 복장 단정하게 하기.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고 와도 되고요. 뭐 사복 입고 와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복 입고 와도 상관없는데요. 아마 그게 점수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그게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해가지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대부분 교복입니다. 학교에서도 교복 입고 가라고 거의 다 할 겁니다. 대부분 뭐 사복 입고 가도 상관없고요. 네, 교복이 제일 무난하죠. 학교 가도 면접할 때는 대부분이 다 교복입니다. 사복 입고 가면 뭔가 쪽팔리죠. 자신이 뭐 고등학교 졸업생 해가지고 뭐 20살 이상의 오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은 교복입니다. 그러니까 교복 입고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른 학교 가서도 교복이죠, 교복. 대부분 교복이고 학교에 가서도 뭐 교복 입고 가라 뭐 해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입시할 때도 뭐 교복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교복 입고 가도 상관없고요. 뭐 복장 그리고 뭐 그밖에 없어. 뭐 준비성, 뭐 자기소개 해가지고 준비하기, 뭐 그런 것만 쓰면 됩니다. 대부분 면접은 다 똑같아요. 그냥 진짜 이건 겪었던 일인데 이건 진짜 겪었던 거예요. 질문 받을 때 질문해야 되면 답이 안 돌아온다. 끝난 겁니다. 감점입니다. 무조건 답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답했는데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걔도 답해야 되며 그 답에 또 질문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문답 이렇게 계속 됩니다. 대부분은 문답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그냥 대부분이. 웬만하면은 뭐 자기소개, 제일 앞부분은 자기소개, 문제 하기 전에 뭐 자기소개, 학과 지원 동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선문대 신도제학과에서 면접 신청했는데 저하고 옆에는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인데 불구하고 왜 신도제학과에 왜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걸 물어봤어요. 즉 그건 완전히 돌발 지문이죠. 돌발 지문이 아니라 그냥 있던 거죠. 즉 자신이 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며 이해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 교수님들이 그럼 질문하게 됩니다. 무조건 질문합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풀고 잘 말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문제 풀라고 합니다. 아마 한 10분에서 20분. 다른 학교에서는 뭐 저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제가 선문대하고 호서대학교만 알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요. 그냥 문제 푸는 시간 주고 가서 면접 보고. 아마 서울대나 뭐 그럴 거 똑같아요. 그냥 문제 풀고 답하고. 어디 가나 면접은 다 똑같다. 이런 공부만 잘했으면 서울대 가는데 지금 해봤자 뭐 수능이 안 되기 때문에 호서대로 온 거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죠.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자신이 원하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이 원해서 들어가면은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근데 원치 않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럼 대부분 다 재수입니다. 재수. 저는 그런 일 없도록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있을 수가 없네요.
우선 지금 아마 이제 수시가 끝났을 텐데 안 끝난 학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끝난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대학 선택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실 겁니다. 뭐 대부분 뭐 선생님 강제적으로 뭐 이 학교 가라는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선생님 강제적으로 갔을 때 전라도에 있는 전주대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너무 멀죠. 저는 거기선 자숙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교통편이 편한 호선이나 선문대, 수원대 이렇게 세 개 선택했습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적성, 택도 없는 소리. 갔는데 떨어졌어요. 아주 좋았어. 네, 매우 좋습니다. 그냥 거기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면은 뭐 그냥 지껏 그냥 틀어 박으면 돼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가보고 그냥 해보면 됩니다. 호서대가 어디 쪽이냐면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고요. 아산에도 있으며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패스하고요. 아산하고 천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아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계가 대부분이 있고요. 천안 쪽에서는 대부분이 인문계입니다. 딱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천안 캠퍼스는 좀 작은데 아산 캠퍼스는 저 끝에서 끝에 가는데 15분, 위에서 아래까지 30분. 큽니다. 아주 커요. 너무 커가지고 어휴, 말로 못해. 진짜 커가지고 한번 가족끼리 가지고 캠퍼스 탐방을 했어요. 우선 올해이지만은 제가 지금 입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안 가본 곳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가봐도 안 가본 곳이 있어요. 너무 커요, 진짜. 대부분 다 가봤는데 가족끼리 갔을 때 안 가본 곳이 또 있었어요. 안 가본 곳이. 와, 진짜 가는 곳만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가요, 절대적으로. 그냥 또 건물이 뭐 건물만 있으면 뭐 공과 공과 건물이 있는데 공과 건물만 해도 2개 있어요. 2개.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과 제이과 뭐 이렇게 있어요. 와, 또 심지어 호서대가 천안권 충청도권에서는 1등 먹기 때문에, 천안 아산권에서 1등 먹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녁 잘 드시고 오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가지고 한 10분 쉬고 마인크래프트 방송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긴장하지 않기, 두 번째로 교수님 앞에 잘 보이기, 세 번째 문제 잘 풀기, 그리고 또 답하기, 네 번째 자신이 준비한 거 잘 말하기, 다섯 번째 돌발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기. 이렇게 5개입니다. 이 5개만 외워도 호서대뿐만 아니라 선문대, 수원대, 서울대까지 모든 곳 다 됩니다. 참고로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목요일 꼭 수능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2015학년도 입시생들 화이팅! 라고 미루가 답합니다. 여기까지 미루였고요. 10분,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겠고요. 네, 우선 면접 잘 보시고요. 호서대학교 화학공학과 신입생 2015년 입 신입생 꼭 저는 군대 갔다 오고 그 후에 포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3학년이겠지만요, 그때는. 아마 2015학년도 신입생들은 저는 아마 여러분은 2학년, 저는 3학년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